아니 박 의원님 그럼 8명이 인용 기각 이렇게 쓰잖아요. 네. 왜 인용됐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견해를 올려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절차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평의 절차가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 헌법재판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예. 아, 그렇게 평의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좀 얘기 좀 들어와. 아마 진행자가 얘기 많이 하네요 오늘. 보면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모여서 아마 가닥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밝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견해대로 몇 무더기에 찬성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몇 무더기에 그로 좀 나눈 다음에 초안을 좀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토론해 가면서 이 이견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 날 정도에 최종적 의견이 뭐냐를 물어가지고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평의를 할 때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재판관이 늦게 된 순서별로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네. 예, 늦게 된 순서대로. 이게 탄핵 소추 사유별로 그러니까, 쭉 이야기를 하고 선임자가 제일 뒤에 얘기하고. 약간 지금은 이정민 소장 대행이지 제일 늦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한 개별 탄핵 사유마다 이거 탄핵 사유로 보느냐를 좀 논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탄핵 사유로 보느냐 이런 부분을 논할 거고 예. 거기에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면 주심이 이제 만약에 다수 의견이고 주심에 그 동의를 하면 주심이 이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판결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주심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소수 의견인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럼 다수 의견에 재판관 중에 누가 한 명을 쓰죠. 그리고 이제 주심은 소수 의견을 쓰고. 그런 거죠. 그럼 만장일치하게 되면은 주심이 다 일괄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괄적으로 쓰고 더 하고 싶은 거는 보충 의견을 더 보태요. 아, 보충 의견을. 네. 그리고 누구누구 보충 의견, 누구누구 보충 의견. 그다음에 또 다 맞는데 결론에는 동의를 하는데 나는 이 부분의 논리 구성만 다르다고 하면 그 부분 또 별도로 쓰고 재판관 이진성의 의견 뭐 이렇게 얘기. 그런데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 네. 그다음 강일원 주심 이분들 말고 나머지 6명도 열심히 이걸 연구했을까요? 전원 평의이기 때문에 뒤로 따르는 봤을 텐데. 그리고 뭐 열심히 연구했을까? 재판 연구관들이 도와줍니다. 재판 연구관들이 매일매일 정리해서 보고서를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나왔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해서 매일 보고서 형태로 올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공부는 돼 있다, 스터디는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날짜를 언론에 따르면 9, 10, 13일 이렇게 잡는데 네. 13일은 또 나름 법조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네. 최강욱 얘기는 13일 날 이놈의 인간들은 의전을 중시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날 퇴임 행사가 뻑적지근하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날 판결을 할까? 그래서 9일 아니면 10일로 이렇게 그 예측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9일설은 매주 목요일마다 선고를 해왔으므로 예. 그 전례를 법원이 재판소가 어길 리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10일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9일은 이미 권성동 위원장이 얘기를 뱉어버려서 9일날 그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10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13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13일날 하게 되면 2주. 5월 11일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거의 2주 가까운 선거운동 기간 연장이 확보가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13일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예. 왜 이분들이 대선 이런 것도 염두에 두나요? 염두에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적인 대사인데 그렇죠. 그 정책과 후보 검증할 시간이 없다고 지금도 아우성인데 2주라는 기간이 정말 크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일 날 하고 퇴임식은 안 하든지 생략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아주 간소하게 하든지. 저도 박 의원님 견해와 유사한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는데 예. 이게 헌법재판소장이게 되면 좀 격식을 갖춰갖고 퇴임식을 하는데 그 재판관들 퇴임식은 뭐 전직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좀 간소하게 하는데 또 이정미 재판관은 정식 소장도 아니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네. 재판관 수준에 준해서 퇴임식을 할 것이다.
이정민 재판관은.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뭐 이렇게 거하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충분히 13일 날 이날 판결을 하고 그러면서 판결하면서 그 고려도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맞게 대통령 선거일까지도 논의는 안 하지만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말로는 못해요. 말로는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평의할 때. 하는 순간 말로 하면 정치적 쪽팔린다 고려를 하는 그러더라고요. 거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13일쯤 조금 여유 있게 13일쯤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다행히도 매주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 치렀기 때문에 그 관행까지 맞춰서 5월 10일이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하지. 근데 예를 들어 3월 10일 날 하면 5월 10일 날 선거를 못 해요. 그러면 5월 9일이나 이때쯤 해서 선거 관행도 좀 깨지고 또 이 공무원들은 법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이 관행을 지키는 걸 무척 소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13일 날 하면은 5월 10일 날 선거일을 잡고 서로 좀 무리 없이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용이 된다는 조건 하에 그렇잖아요. 당연히 뭐 인용이 네. 되겠죠. 인용은 8대 0인가요? 예, 지금 인용이 이제 3월 13일 날 인용 결정이 나오면 8대 0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저도 거죠. 그렇게 봐요. 혹시 한 명 기각하면 한 명씩 이름을 거꾸로 좀 대보죠. 한 명 사실은 기각하면 기각 조 재판관. 아니 저 기각 판결문을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탄핵 사유 하나 정도가 논란이 되는 정도면 예. 예컨대 세월호 7시간만 돼지면 그거만 딱 탄핵 사유다. 요렇게 돼지면 있는데 뭐 13개 중에 한두 가지는 자기가 탄핵 사유라고 아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는데 다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만 탄핵 사유에 해당되면 탄핵이 되는 탄핵이죠. 거죠. 예.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지금 4개씩이나 13개가 다 아니라는 거를 자기가 판결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주장을 억지 논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률가가 합리적인 논리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죠. 쓰기는 어려워. 이분들이 보수적 성향, 이분들이 인명권자 이런 등등에 대한 영향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됩니다. 탄핵 인용이 돼요. 자, 3월 13일로 일단 예상을 해보고 인용이